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을 진행하고 내일 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갭 하락 출발했습니다. 뭐 1.5%대 갑자기 또 추락해서 출발했는데 뭐 잘 만회되긴 했어요. 그런데 일단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또 어떤 지점에서 일어난 건지 한번 간단히 짚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SML이 하루 일찍 실적 발표를 했죠. 원래 오늘 발표했어야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먼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에 26년 만에 최대치인 16% 하락이 나왔고요. 우리는 야간 선물이 1.39% 하락하면서 1.5% 정도 갭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일에 오늘 이 밑에 38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파란 선 그 라인을 지키면서 지지받으면서 올라왔던 거죠. 제가 어제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자 황금비를 한번 보자. 자,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내려가면서 추락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밑을 하단을 장악하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에게 그리고 개인들에게 저점을 양보하고 내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이거는 상승 전환이 아니고 일시적 반등이다. 위에서 떨어진 폭이 깊기 때문에 반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반등이 최대 나온다면은 61.8% 정도까지 가면서 상단에서 내려오는 추세랑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까지 갔었죠. 여기가 정확히 61.8%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 선물 롤오버를 슈퍼개미가 했던 지점을 평단가를 회복하는 지점이거든요. 거기서 또 청산하지 않고 나오니까 여기서 또 저항 맞고 떨어질 텐데 떨어지는 끝자락이 만나면서 또 이쪽 반등 추세랑 또 형성이 되면서 또 튕겨져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61.8% 자리다. 여기 일시적으로 튀어나온 자리는 갭의 끝자리로서 미국 증시에 의해서 갭 상승이 나왔고 바로 눌러댔죠. 그래서 61.8까지 반등이 나온 거다. 그리고 또 떨어졌고 9월 30일에 추락을 했고 또 저점 구간을 형성하면서 반등이 8거래일 연속 나왔는데 이게 또 상승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61.8% 반등을 딱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서 며칠 이내에 하루 이틀이나 2, 3일 이내에 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하락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 맞다. 근데 그게 확률적으로 맞다라는 거죠. 그러나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거슬러야 되니까 하락 에너지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은 확인을 해야 되죠. 하락 에너지를 진행하는 것은 확인이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돌파해서 올라서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상방 포지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보면 안 되겠죠. 많이나 다를까 바로 그 자리에서 때려 맞았습니다. 딱 618까지 반등해서 때려 맞았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간은 열어둬야 되는데 중간에 걸친 480의 지지를 강력히 받은 겁니다. 어중간한 자리가 됐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딱 받아버렸고 그리고 오늘 하루 자체라고 오늘 하루만 봐도요. 어제 종가서부터 어제 종가 부분부터 여기까지 연결을 하면 오늘도 반등 구간이 61.8 부분까지 올라왔어요. 그쵸? 여기 이 정도 350.4 부근인데 여기 부근에서 또 저항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61.8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상승인가요? 아니요. 그냥 떨어진 거. 오늘 시작부터 낙폭이 과대했고 또 지지받는 자리가 명확했고 오늘 480 자리가 346.80이었죠. 여기가 정확했고 이 부근에서 받아주는 거래 그리고 매도가 밑으로 쏟아지지 않으면서 반등이 최대치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살짝 달면서 끝났고 이런 상황에서 상승 전환은 갭 상승이 좀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갭 상승이 되어야만 오늘 포지션이 좀 수급이 좋지 않았죠? 이 수급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환매수가 빠르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갭 상승이 환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갭 상승이 나오면 프로그램도 전일까지 이틀 동안 매수 잡은 거 오늘 갭 하락이니까 매도했잖아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갭 상승을 하면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던 것을 환매하면서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갭 하락을 보이면 이들은 수급이 방향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옵션 빼고 그렇기 때문에 지켰던 자리를 다시 한번 이탈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건드리면서.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 자체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전환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부터 확인하고 가자라는 말씀을 어제까지
드려왔고 어제 특히나 618 자리를 보면서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본 반등의 끝자락에서 또 급락이 나왔고 61.8% 황금비를 좀 생각해 보자. 삼성전자 매도과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환율 체크를 해야 했는데요. 삼성전자 내용을 좀 간단히 짚어볼게요. 다시 한번 ASML 실적 충격이 전해지면서 급락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든 뭐 6만 원을 회복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6만 원을 찍고 다시 밀려서 59,500원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선물은 6만 원으로 끝나서 내일은 삼성전자 현물이 좀 싸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현물을 오랜만에 좀 사주나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날이지만 뭐 하도 오랜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연속 매도하다 보니까 일단은 나와야 확인이 되어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도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460만 주 정도 외국인 매도를 했고요. 이거는 26거래일 연속 매도이고 또 기록적이라고 합니다. 기록이라고 하죠. 외국인은 26거래일간 11조 884억 원어치 순매도를 했고요. 2022년 3월 25일부터 2022년 4월 28일까지 25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주식을 외국인들이 순매도한 기록을 깼다라는 거죠. 오늘 그 정도로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줄곧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 비중은 56.5%에서 50 여기 53.1%까지 내려왔죠. 자 보시면 자 삼성전자의 이런 흐름입니다. 이게 자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과 주가의 흐름인데 자 여기서 고점 7월달에 고점을 찍었을 때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 축소와 주가 하락이 너무나 확실하게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비중이 여기까지 줄어드는 동안에 주가가 6만 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기가 지금 2022년 9월 정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49%를 찍었던 최저점 자리예요. 2022년 9월 30일이 시장의 저점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연속으로 계속 비중을 49%에서 56.5까지 늘려왔던 거죠. 이 늘려오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사라졌죠. 공매도가 사라졌으니까 외국인들은 포지션을 대체할 게 없어요. 하방 포지션 구축하는 게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가 부자연스러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파르게 마지막 비중을 채워넣고 공매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찐 물량을 던지면서 나중에 다시 사들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3월 말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에서 49% 비중 혹은 50% 언더에서 적어도 51% 언더에서 만난다면은 다시 사들이면서 공매도를 늘리면서 정상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몇 개월 남았지만 거기까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들 왜 이렇게 많이 팔까 봤더니 이제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 여기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술 경쟁력과 관련한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중심으로 AI 반도체 시장이 글로벌 호황을 누리고 있고 내년까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소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술 유출권과 해외 법인 구조조정 등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악재 및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수급적으로는 7월부터 슈퍼개미의 대량 선물 매수 공세에 이미 꼬여 내려왔다라는 거죠. 슈퍼개미는 이 자리에서 6, 7천억 정도의 대량 선물 매수 포지션을 갖고 물렸다가 돌아오면서 여기에요. 자, 다시 여기입니다. 여기서 물렸다가 돌아오면서 가격을 회복했었어요. 근데 회복했을 때 팔지 않았습니다. 8월 2일 본전 회복 때 슈퍼개미가 대량 선물 매수 물량이 청산되지 않은 것이 본격적인 하락 트리거가 됐죠. 제가 오늘 장중 라이브 방송 때 이 8월 2일 때 여기 판서해놨던 거 메모해놨던 거 올려가지고 봤었죠. 그렇죠.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복습해봤습니다. 그때도 8월 2일 본전 회복 때 팔지 않아서 뭔가 불길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급락 조짐이 있어서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거 일본이 금리 인상 결정을 했는데도 시장이 올라가는 게 이상하다. 여기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꼬였죠. 여기서 급락 보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슈퍼개미급의 대량 물량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앞으로도. 근데 요즘 저때 이후로 왕개미가 옵션에서 나타나는 들어오는 현상이 잘 안 나오고 있죠. 거의 안 나오고 있고 슈퍼개미도 시장에 잘 등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후로요. 이 삼성전자가 녹은 이후로. 어쨌든 그러면서 1년 6개월 이상 비중을 꽉 채워 모아왔던 외국인이 선물 백어데이션, 삼성전자 선물과 현물 사이의 간격을 축소하고 또 역전시키고 백어데이션을 만들면서 매도하는 데 편한 장세를 이어왔던 겁니다. 이제 잠시 쉬어갈 만한 그림이긴 해요. 현재 구간을 놓치면, 대신에 현재 구간을 놓치면 54,000에서 55,000까지는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지금 이제 조금 뭐 쉬어갈 만한 그림이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 공간, 왜냐하면 지금 현선물 가격 차이가 500원으로 선물이 지금 높이 끝났어요. 그래서 현물이 저평가라고 인식이 된다면 현물을 외국인들이 살만합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26거래일 연속 매도한 것에 이어져서 뭐 27, 28, 29거래일 매도하는 거 일도 아니죠. 그래서 확인이 되면 오늘 그날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내일 상황을 봐야 돼. 내일이든 모레든. 자, 이 상황을 놓치면요. 이 상황을 놓치면 월봉으로, 자, 지금 공간을 놓치면 월봉으로 공간 연속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냥 V턴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죠. 수직으로.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추세가 올라오는 이 자리가 54,000과 55,000선에서 겹칩니다. 장기 이평선과 120 월봉선과 겹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열어 놓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까지 지질 못하면 이제 공간이 너무 많이 열리게 돼서 그거는 좀 나중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아래에 있고, 지금 6만원이라는 자리에서 시도는 돼야지 맞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18% 정도의 반등을 그리는 게 마땅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외국인들의 생각은 지금 굉장히 냉담하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반응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은요, 반도체의 겨울은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겨울을 경험하는 중이라며 SK하이닉스와 TSMC가 사상 최고 실적, 엔비디아는 매출 2배 증가 등 AI 반도체 열풍에 삼성전자가 소외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합니다. 9월에 모건스탠리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0만 5천원에서 7만 6천원으로, 맥쿼리는 목표 주가를 12만 5천원에서 6만 4천원으로 낮춘 상태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낮춰놓고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고요. 뭐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조금 뭐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기록적인 매도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좀 더 공간이 열려져 있고, 내일 잘못하면은 이제 진짜 또 다시 저점을 이탈하면서 54,000, 5,000을 향해 갈 수도 있는 그림이 또 연출될 수 있어요. 밤사이에 나스닥이 조금 뭐 하루 떨어뜨린 상태에서 다시 반등을 바로 해주지 않는다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5%대 내려와서 뭐 좀 과격한 하락에 좀 반등이 나올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러지 못하면은 좀 공간이 위협적인 상태가 됩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5,585억이라는 대량 매도가 나왔는데, 자, 이런 그림이죠. 현재 프로그램은 7월 고점 찍을 때부터 매도로 전환되고 굉장히 많은 날들이 매도를 하고 있죠. 이건 프로그램이 포지션을 잡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차익 매도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항상 차익을 내는 쪽으로 움직이는데, 이거는 차익을 낼 수 없음에도 매도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더욱더 매도하는 날들이 많아졌죠. 어제 오랜만에 연속 매수를 해줬으나 그걸 바로 오늘 개파락에 매도 반응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1조 원 이상 매도하면서 쏟아내면 저점 신호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러지도 않는 그런 계속 야금야금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부담을 갖게 되는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율은 이제 1,300원대 유지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약간 조정이 나오긴 했으나 높은 수준이죠. V턴이 지금 환율이 지금 V턴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살짝 조정을 받는데, 이 위치가 여기, 자, 요 자리 여기 지금 장기 이평 저항대 요 자리랑 이제 만나는 지점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이제 맞고 떨어져야만 조금 시장의 환경이 부드러워지는데, 여기를 다시 돌파해서 올라가면은 공간이 열려버립니다. 1375, 85 뭐 금방이에요. 90대까지. 그러면 1,400원 위협을 하면서 또 외환 당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지금 환 리스크가
더 생길 듯 말 듯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리스크가 생기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갑자기 V턴에서 올라왔으니까 1,300원 부근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아슬아슬한 위치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봉으로 추세는 계속 이어지면서 월봉 장대 양봉이 나온 시점이죠.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월봉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10월이든 11월이든 나올 수 있겠다. 그렇죠? 대선 앞두고. 그래서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을지 올라갈지 지금 또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환리스크가 점점 부각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은 최근 SK 하이닉스 3거래일 동안에 1천억 이상의 선물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30일 누적으로 SK 하이닉스 선물을 1,900억 정도 매도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30일 누적 선물 매수가 1,900억 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과 함께 지금 현물 매도를 때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선물 매수의 효과를 좀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오늘 뭐 좀 기사를 보다가 이 기사를 제가 발견해가지고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여기다 잠깐 언급을 드리면요.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돈 많은 현금 인출기 머니머신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9배인 연간 100억 달러가 적절하고 그만한 분담 능력이 있다고 15일 현지 시간에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뭐 우리나라를 돈 많은 현금 인출기 무슨 머니머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자영업 계속 죽고 있고 오늘 뭐 그 고용 데이터 보니까 일부 뭐 도소매업과 뭐 건설 쪽에서 굉장히 많이 추락했죠. 예, 그런 상태인데 사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트럼프가 보기에는 지금 돈 많은 국가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배를 분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조금 우리는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우리 정부는 지금 올해 일시 차입금을 153조나 쓴 상태입니다. 하는 마통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잠깐 보면은 하지만 최근 집계된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은 참 쉽지 않은 상태예요. 방위비 분담금을 내자면 낼 수는 있겠죠. 낼 수는 있겠지만 올해 정부의 일시 차입금이 153조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 마통이라고 불리는 건데 하는 일시 차입금은 세입과 세출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는 경우에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걸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 이 153조 원을 쓰는 동안에 그 중에서 이제 68회 정도 9월 12일까지 총 68회 중 38%인 26차례 68회를 빌려 썼는데 그 중에서 38%인 26차례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에 일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이게 부족한 세수 부족을 일시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차입해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시기가 그렇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이거는 그냥 의혹이니까 놔두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역대 최대의 하는 일시 차입금을 쓸 만큼의 현재 재정 상황이 꼬여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조금 풀릴 때까지는 사실 우리가 좀 여유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수 시장을 바라봤을 때도 그렇고 어쨌든 뭐 트럼프 발언과 현재 우리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 같고요. 자, 종가 체크 내용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선물에 대해서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으로 특히나 신규 매도 우위를 보인 상태로 진행을 했고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결국 482평 라인을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마감했죠. 제가 오늘 장중에 계속 그 자리를 주목했습니다. 481 2평은 지금까지 계속 38선급으로 지지와 저항이 교차됐던 자리라 오늘도 지지받을 확률은 일단 높은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시가가 거의 그 정도 위치였죠. 그래서 그 자리가 이탈되는지 먼저 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탈되지 않고 지켜냈다라는 거죠. 자, 그걸 여러 번 지금 찍고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해당 자리, 자, 복잡한 거 지우고, 자, 여기 딱 이 라인을 그어둔 자리가 그 480 이평선 자리인데 거의 지켰죠. 예. 이 지키는 상황에서 숏을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아무리 개파락 출발해서 하방 에너지가 있다고 해도
충분히 정말 최근에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으로 일컫는 그 자리에서 계속 멈춰 있잖아요. 여기를 뚫고 내려가고 그 자리가 저항이 된다라고 판단됐을 때, 자, 뚫고 내려갔을 때 첫 번째, 저항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두 번째, 분할해서 숏 포지션 잡는 것은 오케이. 그렇게는 해볼 만하죠. 위에 다시 돌파했을 때 커트를 한다라는 전제하에. 그런데 깨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그냥 깨자 하면서 그냥 들이받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올라가면 꼬이는 거예요. 그렇게 대충 매매를 하는 경우가 꼬이는 겁니다. 그런데 잘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보시면은 또 오늘도 KM님 글이 올라왔지만 오늘은 일단은 리뷰 영상에서는 그거를 좀 읽어드리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카페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페 들어오시면 어쨌든 잘하시는 분들은 이 지점에서 지지받네? 일단은 반등으로 한번 보자 하면서 슬쩍 매수 포지션을 잡아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 여기 공격적인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여기 1900계약이 한 번에 들어오는 이 자리, 이 자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더 매수 베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러면서 저항을 바라보는 거죠. 이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수급이 계속 부담스러웠잖아요. 오늘 수급은 시장이 원웨이성으로 계속 가는 것은 부담이에요. 어느 정도 간 다음에 제한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어디서 걸리느냐는 거죠. 여기서 걸리느냐, 다음 여기서 걸리느냐, 여기서 걸리느냐. 어쨌든 언제든 걸리면서 윗꼬리를 달 텐데 그런 과정에서 가는 과정에 이 매수 포지션을 분할 익절해 나가면 되겠죠. 익절에 오케이 여기까지구나 하면서 나머지 정리하면 되는 거고, 가는 흐름에서. 그래서 어쨌든 오늘 꼬이는 그 가장 꼬이기 쉬운 방식은 이런 지지 라인에서 그냥 냅다 던지는 거죠. 밑으로. 그런 행동을 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에서 최소한 롱은 내가 못 잡더라도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에서는 숏 포지션을 들어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크게 잃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또 강약 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그렇고 지난번 지금 한 최근 이틀 이상 영상에서는 계속 그런 포인트, 매매 포인트를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내용을 가지고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보시고요. 어쨌든 오늘은 또 그렇게 해서 반등의 끝자락인 61.8%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고 이제 밀려서 꼬리를 달았습니다. 물론 꼬리가 많이 달린 건 아니에요. 수급 대비해가지고 오늘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꼬리는 생각보다 잘 안 달린 것도 맞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확대되면서 5,585억으로 매도될 정도이지만 오늘 시장은 매수 받아주는 쪽이 힘을 더 쓰면서, 특히나 삼성전자 쪽에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했지만 크게 누르면서 매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올려주는 쪽에 대고 호가 위에다 대고 체결이 된 거죠. 체결을 시킨 거 아니야. 밑으로 때리면서 체결시킨 것이 아니라 체결을 당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가격을 좋은 가격에다가 계속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 당일 월물 콜옵션 매도는 마지막에 청산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원래는 콜옵션 매도였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8억 매수로 돌렸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방 경직 30억 원 정도 풋옵션 매도를 구축했습니다. 어쨌든 다른 거는 하방 베팅, 오늘 현물을 좀 매도를 많이 했죠. 외국인들이. 그만큼 또 개인들이 다 가져갔고요. 이런 상황에서 옵션 정도는 약간 해치 성향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종합 누적으로는 양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종합적으로는 양매도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남은 기간이 좀 22거래일 많이 남았지만 어쨌든 범위 제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범위가 넓긴 하지만요. 나중에 바뀌는지 한번 보고요. 그러나 금융투자가 아무리 풋매도를 외국인들이 30억을 넣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양매도 원래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였고, 금융투자가 33억 원 풋옵션 매수 베팅이 진행된 점이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거 개인들이 풋옵션 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가 가져갔잖아요. 33억만큼. 그래서 335 풋옵션을 금융투자가 메인으로 베팅한 것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옵션에서는 힘을 또 쓸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작정하고 때리게 된다면은 335 먹으러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한순간에. 그걸 못 먹겠다고 생각한다면은 얘를 줄이긴 하겠죠,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옵션 베팅된 거 계속 추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내일은 갭 하락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매도 반응이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방향이 맞잖아요. 오늘 매도하면서 올라왔는데 갭 하락하면 오케이, 맞는 거잖아요. 맞기 때문에 매도 방향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상승 출발하는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오늘 매도했던 거 빠르게 환매수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오늘의 반대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태입니다. 즉 상승 반응이 나와야, 아침부터 상승 반응, 갭 상승 반응이 조금이라도 나와야 시장이 그나마 숨을 한숨 돌릴 수 있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건 아니고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환율은 1360원대 유지하면서 마감했고 환리스크는 계속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선물은 6만원으로 끝났고 현물은 59,500원으로 차이가 500원 정도 벌어지면서 종료됐고요. 내일 외국인이 삼성전자 선물을 팔지 현물을 살지 주목되는데 26거래일 연속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매도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내일은 현물을 좀 싸게 인식이 되면서 현물을 살 수도 있는 날이, 일시적으로 하루라도 살 수도 있는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워낙 계속 매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아침에 형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매도해온 외국인이고, 오늘도 어제 많이 샀던 JP모건 서울이 다 뱉어냈어요. 오늘 JP모건 서울이 543만 주나 뱉어냈습니다. 매수한 거 단타로 다 뺐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최종 약 460만 주 매도로 마감했다라는 소식입니다. 7월에 고점에서 슈퍼개미가 삼성전자를 6, 7천억 이상 대량 진입하면서부터 형성된 하방 추세의 시장입니다. 이게 깊게 지금 하방이 두세 달 이상, 3개월 이상 이렇게 눌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할 시장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유념하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상방으로 전환되는 것 자체는 추세를 깨고 역으로 거스르는 방향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돌파 안착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돌파했을 때 제가 일시적으로 여기 갭을 메울 정도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자, 여기 공간을 열어주는 거는 당시 10월 만기에 콜 매도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시 추세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걸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돌파해서 분위기를 전환하는 안착, 돌파 안착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스르는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추세를 거스르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은 계속 하방으로 눌러대는 게 기본적인 에너지다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삼성전자 보유 비중 축소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자, 내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인데 최대 변수로 오후 2, 3시쯤에 TSMC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TSMC는 매달 실적이 나와서 그거를 종합해서 발표를 하는 거지만 또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2, 3시쯤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SML 실적 발표 충격을 내일 TSMC 실적 발표 때 만회할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나 더 있네요. 자, 현재 위클리 옵션 포지션 요것만 잠깐 볼게요. 위클리 옵션 포지션은 외국인이 위클리 콜 옵션 355를 매수하면서 상방 배팅이 좀 되어 있긴 합니다. 자, 차트 보시면 이런 상태가 지금 되어 있긴 합니다. 외국인의 위클리 옵션 포지션이 좀 멀죠. 지금이 코스피 200이 347.26이니까 한 8포인트 공간이에요. 그래서 좀 멀긴 하기 때문에 외가죠. 이런 외가 콜옵션을 매수해서 상반 배팅은 되어 있으나 이게 너무 멀어서 현실성이 없는 경우 그냥 버릴 가능성이 높아서 목요일 당일 개인들이 향하는 쪽을 피하는 방식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개인들의 위클리 옵션 대응 방식을 먼저 판단해서 시장 분위기를 좀 보자 라는 거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반응이 내일 청산이 환매수가 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27거래일 만에 매수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상황 판단하면서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텔레그램방 아직도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네이버 카페도 들어오셔서 여기 많이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료들 또 확인하면 또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